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중개사법 시간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매주 주간중개사법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여러분들과 계속 중개사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에서 진행 중인 월요일 확인 문제죠. 8회차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원 문제는 네이버 밴드 공중개사 민법 김하인쌤의 매주 1회씩 올려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오늘은 중개실무편 할 차례죠. 자, 1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설명 내용으로 옳은 겁니다. 기억,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맞았어요.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죠. 넘는 때만 날 수 있다. 이런 말장난을 했네요. 니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서 대금 지급 기한 맞아요. 기한 통지받으면 매수인은 기한 맞습니다. 기일 X죠.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디귿 매수인은 매각 대금 다 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 목적 권리를 취득한다. 틀렸죠? 매각 대금 다 내면 그때 취득하죠. 리을 매각 부동산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여 매각되면 선순위 저당권부터 무조건 다 매각으로 소멸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들어간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매수신청 대리 위임인 을에게 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갑의 차순위 신고액이 갑의 매수 신고액이 차순위죠. 차순위이고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이때는 갑은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죠. 2번 갑은 을을 대리해서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번 개공 갑이 입찰로 위임인 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되지 않은 경우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 보증을 돌릴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을의 갑에 대한 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답 틀렸죠?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까이죠? 이걸로 합니다. 정답 4번. 5번 갑은 기일 입찰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 대리할 때 집행법원이 정한 매각장소 또는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죠. 답은 4번입니다. 3번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해서 개공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1번 분묘기주권은 등기상 증명서에 나오지 않아요. 2번 분묘기주권은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후 주의 공지까지 다 포함하죠. 3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모가 매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 매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4번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친 범위 내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5번이 정답이겠네요. 5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내 땅에 내 묘를 썼으니까 아직은 분묘기지권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 매도하면서 분묘를 이전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 그리고 지상에 갑의 분묘가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 대가로 당연히 지로 지급해야겠죠? 해야 됩니다. 갑은 나무 땅 이제 사용하죠? 사용 요청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4번 개공이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겁니다. 1번 분묘기지권 존속기간은 지상권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죠. 30년 다 틀렸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존속기간을 약정하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근데 약정이 없으면 지상권이 유추된 게 아니라 분묘 봉제사를 계속하면
계속 존속됩니다. 틀렸습니다. 2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죠.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 시행 후에도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되면은 지금도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3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럼 지금까지 내 토지에 내 분묘라 분묘기지권 필요 없습니다. 네, 분묘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 매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그럼 분묘는 갑소유라면 토지는 이제 타인 을소유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사유는 줘야겠죠? 맞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지료지급 청구가 있으면 그때부터 지료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가 바뀌었죠? 5번 분묘가 매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면 분묘기지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5번 개업공인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겁니다. 이번 개인묘지는 30을 초과할 수 없죠. 1번이 정답이네요. 이번 매장한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신고 맞아요. 3번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에 이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자, 5번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을 철거하고 매장된 요고를 화장하거나 보관한다. 1년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6번 부동산 전제계약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시도이사는 부동산 거래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 나오면 제일 위에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죠. 틀렸습니다. 구축 운영 국장입니다. 2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 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 개업공인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이게 실거래가 신고서죠. 이걸 제출한 것으로 보게 되죠. 이게 정답입니다. 5번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면 개업공인사는 확인 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국토부에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는 부동산 실명법입니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입니다. 이건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기고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한 겁니다. 즉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습니다. 갑이 을에게 부탁했죠. 내가 부동산 사면 을 명의로 등기하기로 부탁했습니다. 그럼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갑이 다 하죠. 병부동산을 갑이 사고 돈도 갑이 줘요. 근데 병한테 부탁해서 등기만 수탁자에게 맡긴 걸 등기 명의신탁이랍니다. 그럼 약정과 등기는 원칙 다 무효죠. 즉 신탁자, 수탁자 간에 종증 배우자 그런 말 없으면 원칙 다 무효입니다. 물등기 무효면 소유자는 병이죠. 법적으로 물권자 병이 을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죠. 병은 갑에게 돈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갑이 줬지만 등기는 을 앞으로 있죠. 그래서 을 무효입니다. 근데 갑과 병의 매매 유효잖아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그러면 아까 병이 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으니까 갑은 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돼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어떻게든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병을 대위해서 말소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제3자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실명법 4조 3항이 있죠. 1항이 약정 무효, 2항이 등기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잖아요. 악의 3자도 보됩니다. 그래서
을 등기 무효 0이더라도 정은 적극과 담하지 않는 한 악이라도 100으로 바뀌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갑은 을과 을소유네요. 을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누가 매매했죠? 갑. 다음 친구 병과의 명의위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 을로부터 바로 수탁자 병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신탁자 갑이 다 하고 수탁자 병에게는 등기만 맡겼죠. 그럼 밑에 그림 사람만 바꾸면 돼요. 매도인이 을, 신탁자 갑 똑같은데 수탁자가 병이고 병 무효입니다. 옳은 걸 고르라 했죠. 자, 그럼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갑과 병 간의 계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입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명의탁 약정 같은 기가 유효입니까? 이건 종종 배우자일 때 유효죠. 갑과 병은 그런 관계 아니죠. 무효입니다. 2번 병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명의신탁은 모두 횡령죄가 아닙니다. 디귿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유효죠.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을을 대위해서 말사하는 거죠. 을이 병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죠. 무효입니다. 그래서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행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7번 정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부할 게 계약맹신탁입니다. 이건 제목처럼 수탁자에게 계약까지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즉 병에게 X가 있는데 갑이 X를 사고 싶은데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한국에는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돈까지 다 보냅니다. 수탁자 을이 돈 받아서 병과 매매합니다. 매매도 을이 하고 돈도 을이 주죠. 등기도 을에게 옵니다. 그렇지만 갑과 을 간의 약정은 무조건 무효죠. 근데 매도인 병은 보통 갑과 을의 관계를 모를 선일 겁니다. 왜냐하면 매매도 을, 돈도 을, 등기도 을. 그래서 선임이라면 선임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이 한 게 유효입니다. 그럼 약정은 병이 한 거 아니죠? 매매와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유효가 됩니다. 그럼 을은 완전히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동산을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자기가 준 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받으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유치권 행사 못하죠. 우리 유치권 X를 보건복지부 매신 명의신탁 외웠거든요.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근데 우리 소유자나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오른쪽 끝에 있는 사조 사망 이 특칙 필요 없어요. 이 특칙은 무효일 때 써먹는 특칙이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늘 유효 100이잖아요. 그럼 100을 승계받으면 악이라도 100으로 취득하고 오른쪽에는 사조 사망 특칙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엔 병도 악이래요. 그럼 병을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병이 한 매매나 을에게 한 이전 등기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무효가 되면 이제 정은 오른쪽에 있는 특칙에 따라서 을 무효 0이더라도 정은 100으로 바뀝니다. 아무튼 갑을 병을 어떻게 바꿔도 제3자는 정이고 무조건 유효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갑과 친구 을은 을을 명의 수탁자라는 계약 매인탁을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수탁자 을은 병소유죠. 병소유 토지를 매수해서 을 명의로 등기했다. 자, 옳은 겁니다. 그럼 아까랑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매도인이 병, 신탁자가 갑, 수탁자가 을 똑같습니다. 이제 기억 보세요. 갑과 을의 약정은 무효 맞았죠. 니은 갑과 을의 이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선이라면 그래도 약정은 무효죠. 무효. 등기가 유효입니다. 디귿 갑과 을의 이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이라면 갑은 토지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죠? 을이 유효, 을이 취득하죠. 을 갑과 을의 계약을 병이 안 해요. 안 경우 그럼 을 무효죠. 근데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등기한 정은 무조건 취득한다 그랬죠. 악이어도 취득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3년 주간중개사법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더 새로운 콘텐츠로 보다 시험에 더 적합하게 중개사법을 같이 공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